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가 장난으로 쓴 소설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1920년대 한 남자가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잃었고 눈을 뜬 순간부터 모든 게 어긋났다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아예 다른 도시였고 주변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지금이 3906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한마디에 남자는 그대로 무너졌다고 해요. 여러분은 끝까지 이 질문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은 진짜 경험일까요? 아니면 누가 만든 이야기일까요? 자, 일기장 첫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기장 속 남자는 원래 언어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면 자기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걸 꽤 오래 느꼈다고 해요. 수업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졌고 열이 오르고 사람 목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말이 안 나왔다고 적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상해요. 눈을 떴는데 병실 구조가 바뀌어 있었고 침대 옆 기구들이 너무 낯설었다는 거죠. 간호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옷차림이 단정한데도 그 시대의 병원 느낌이 아니었고 남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기 목소리 같지 않다고까지 씁니다. 공포도 있었지만 더 컸던 건 수치심이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같은 감정이 먼저 올라왔다고요. 결정적으로 거울을 보게 됩니다. 거울 속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었다는 대목에서 일기장의 문장이 갑자기 짧아지고 거칠어져요. 그는 죽었나 보다. 내가 아니게 된 나에 더 가까운 패닉을 겪었다고 적습니다. 울고 숨이 막히고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붙잡는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잠깐 뒤 그곳의 의사들이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의식전이 같은 말로 부르면서 시간이 직선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는 세계관을 전제로 깔아요. 남자 입장에선 헛소리로 들리는데 문제는 그들이 희귀하지만 기록된 사례라고 너무 태연하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남자가 과거에서 왔다고 확신한 게 아니라 일단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는 태도였다고 해요. 여기서 3906년의 규칙 같은 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남자에게 너는 이제 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통보합니다. 그 이 사람은 원래 이 몸의 주인이었고 어떤 사고로 잠깐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돌아왔다고 설명하죠. 그 틈에 남자의 의식이 들어왔다는 주장입니다. 듣는 입장에선 더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합의를 보자고 해요.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에게는 그냥 그가 사고 이후 기억을 잃었다고만 처리하자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몸의 주인과 가까웠던 친구라고 소개된 남자. 일기장에는 스테판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요. 스테판은 매일 와서 새 언어와 새 상식을 가르치기로 하고 남자는 살아남기 위해 그걸 받아들입니다. 손안에 작은 기계 같은 걸 쥐어주고 그 안에서 소리와 영상이 같이 나오면서 학습이 진행되는데 남자는 언어 교사답게 익숙한 단어 조각을 잡고 의미를 맞춰가는 방식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가장 불쾌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자가 20세기 역사를 보려 하자 그들은 단호하게 막습니다. 바꾸면 안 된다는 논리였어요. 남자는 미래 기술이 어떻게 됐는지보다 인류가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부터 알고 싶었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다음 장부터 아주 긴 과거의 붕괴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일기장은 3906년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그들이 가장 힘든 시대라고 부르는 구간부터 꺼내놓습니다. 인류가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인구가 불어나고 지역 갈등이 일상처럼 굳어지면서 버티는 곳과 무너지는 곳이 천천히 갈라졌다는 시기예요. 그는 그 시기를 어디서나 싸우는데 누구도 이긴 느낌이 없는 시간으로 적어둡니다. 화성 개척 이야기도 나옵니다. 연도와 숫자가 적혀 있긴 한데 일기장의 관심은 우리가 화성에 갔다가 아니에요. 왜 다시는 못 갔는지, 왜 그 시도가 기록에서 점점 사라지는지 그 빈칸을 더 신경 씁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남자는 그게 더 섬뜩했다고 쓰죠. 그리고 핵전쟁, 유럽이 망가지는 과정이 꽤 담담하게 적혀 있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무섭습니다. 도시 이름이 사라지고 국경선이 의미를 잃고 살아남은 권역만이 언어와 생활의 뼈대로 남았다는 설명이 이어져요. 3906년 사람들이 쓰는 말이 영어와 북유럽 쪽이 섞인 느낌이라는 것도 그 전쟁의 흔적이라고 연결합니다. 전쟁을 끝내려고 만든 세계 정부도 등장합니다. 그는 그 체계가 처음엔 지금 우리가 아는 정치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비웃듯 적어요. 부유한 집단이 권력을 쥐고 지역 정체성이 강한 곳은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 통합이라는 말이 구호로만 남는 시간도 길었다는 거죠. 일기장에는 전쟁을 멈추려고 만든 조직이 한동안은 전쟁의 연장처럼 보였다는 문장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얼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선출이라는 단어가 점점 흐려지고 정치인이나 사업가가 아니라 과학자, 철학자, 인도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전면으로 올라오죠. 남자는 이 부분을 이상하게 따뜻한 톤으로 적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너무 오래 잔인했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억지로라도 꺾어야 했다는 시기예요. 경제 시스템도 바뀝니다. 일기장에 따르면
그 사회는 부족에 맞춰 설계된 게 아니라 충분에 맞춰 재설계됩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이유도 단순히 기계가 다 해줘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더 가져야만 안전하다는 감각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남자는 그 말을 읽으면서도 계속 의심합니다. 그런 변화가 기술만으로 되겠냐고요. 3906년의 일상 규칙은 그래서 더 낯섭니다. 돈의 기능이 희미해지고 식량과 주거, 교육이 기본값처럼 제공되는 사회. 누군가는 연구를 하고 누군가는 예술을 하고 누군가는 그냥 산책을 하며 시간을 쓰는데 그게 게으름으로 보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남자는 그 평온이 처음엔 부러웠다가 곧 불편해졌다고 적어요. 너무 태평해 보였고 죄책감도 경쟁심도 약해 보였습니다. 이건 유토피아인가 인간이 아닌가 같은 의심이 그때부터 커집니다. 그 의심에 이름을 붙이는 게 니벨베르크입니다. 일기장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인간의 뇌 구조가 변하고 새로운 감각기관이 생긴다고 설명해요. 그 감각기관이 뭔가를 본다가 아니라 어떤 평면을 감지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어서 더 기괴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상태에 가까워요. 첫 발현은 참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황홀감을 느끼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이 밀려오는데 그 순간 대부분이 죽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시신의 얼굴에 남아있던 표정이었어요. 공포가 아니라 만족에 가까운 표정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더 무너졌다고 적습니다. 남자는 그 기록을 옮기면서도 이게 축복이라면 왜 이렇게 잔인한 방식이냐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전환점은 고령의 한 사람이 살아남은 사건입니다. 그 뒤로 니벨베르크는 통과하는 과정으로 취급이 바뀌고 인류종이 달라졌다고 선언합니다. 이기심은 옛종의 유물처럼 연구 대상이 되고 법은 거의 필요 없어졌다는 주장도 이어져요. 남자는 그 사회가 착해졌다기보다 그냥 다른 존재가 된 것 같다고 씁니다. 그럼 외부 위협은 어떡하냐고 남자가 묻자 일기장은 외계 존재를 흘리듯 언급합니다. 그들은 관찰은 하지만 대화엔 관심이 없고 몇 번 개입한 적이 있다는 말만 남아요. 확실한 건 3906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자는 그 무감각이 니벨베르크 이후에 생긴 거리감일지도 모른다고 적고는 갑자기 시선을 자기 과거로 돌립니다. 다음 장에서 일기장은 설명하듯 쓰던 문장을 적고 이상하리만치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로 꺾여 들어가요. 일기장은 여기서부터 온도가 확 내려갑니다. 인류의 미래를 정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인생에서 못 넘어간 한 장면을 꺼내요. 젊었을 때 마을에서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고 서로 마음은 같았는데 집안이 갈라놓았다고 적습니다. 그날 언덕에서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이 오갔고 여자는 다음엔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남자는 결국 그 약속을 못 받았다고요. 3906년에서 그는 한 여성을 만나 가까워집니다. 일기장은 이동수단이 어떻고 도시가 어떻고 하는 설명을 일부러 피하듯 지나가고 대신 남자가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만 붙잡습니다. 스테판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는 그냥 자기 고향 쪽으로 가자고 마음먹었다고 적어요. 그게 도망인지 확인인지 남자도 헷갈리는 톤입니다. 둘이 도착한 곳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언덕이었고 마침 그때도 꽃이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꽃을 만지작거리다가 자연스럽게 엮기 시작했고 남자는 그 손동작을 보는 순간부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고 써요. 그리고 여자가 그때 그 말 그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다음 문장은 더 짧습니다. 나한테 씌워줄래? 남자가 평생 기다리던 약속이 다른 시대의 다른 사람 입에서 튀어나온 거죠. 그는 그게 환생인지 우연인지 장난인지 끝까지 확인 못합니다. 다만 스테판이 시간은 직선이 아니다라는 말로 의미를 붙여주고 남자는 거기에 매달리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적어요. 미래 사회의 논리보다 자기 안의 구멍을 막아주는 말이 더 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옵니다. 3906년에 와서 한 번도 잠들지 못했다고 했던 설정이 여기서 회수돼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침대가 흔들리듯 멀어지더니 남자는 다시 1920년대 병실에서 깨어납니다. 남의 몸이 아니라 자기 몸, 기억만 남고 손에 잡히는 증거는 없었다고요. 여기서부터는 검증 파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남아야 할 게 많죠. 병원 기록, 신원, 원본 일기장. 그런데 이야기의 약한 부분도 똑같이 선명합니다. 원본은 전쟁 중 압수로 사라졌다는 주장, 널리 퍼진 사진은 다른 사람의 머그샷이라는 지적, 도시 기록에서 이름이 안 보인다는 문제까지요. 결국 남는 가능성은 셋입니다. 코마 속 꿈, 문학적 구성, 혹은 번역자가 만든 이야기. 그런데 어느 쪽이든 니벨베르크라는 단어는 끝까지 찝찝하게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한 건 예언처럼 보여서가 아니라
인간이 바뀌는 과정을 너무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기장을 경험으로 보나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텍스트로 보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